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열혈입니다. 2018 3화열혈TV 엠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65페이지 제3장 노동수요 보겠습니다. 3화열혈TV 질작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노동수요는 파생수요인데 이는 판매되기 위해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근로자들이 채용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근로자들에게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부가임금, 부가급여, 그리고 심지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최저임금법, 연금규정, 근로자 해고에 대한 제약, 산업안전 요건, 해외로부터의 이주 통제, 그리고 정부가 제공받는 연금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급여세를 통해 재정이 지원되는 실업급여가 있다. 이러한 요구 조건과 규정들은 모두 사용자들의 근로자 채용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는다. 제2장에서는 임금의 변화에 수반하는 규모 효과와 대체 효과 모두 노동수요 곡선의 임금이 감소와 함수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만약 이러한 꽤 단순한 명제가 사실이라면 근로자의 고용 비용을 강제로 증가시키는 정책은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줄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헌데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이런 걸 모르죠. 만약 고용 기회의 감소가 너무 크다면 규정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어떠한 도움보다도 실제로 잃어버린 고용 기회가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노동수요 곡선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공공정책에 관심이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개인이 노동시장의 많은 규제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는 상당한 정도 개인의 노동수요 곡선에 대한 신뢰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노동수요가 임금의 감소 함수라는 명제의 기초가 되는 가정들을 확인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노동수요 곡선의 하향하는 특성을 주어진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임금이 증가할 때 왜 수요의 감소가 어떤 경우에는 크고 어떤 경우에는 간신히 느낄 정도로 작은지를 설명하게 된다. 66페이지 1번의 이용국대화 노동수요 이론의 근본적인 가정은 노동의 사용자들인 기업들이 이용국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용국대화의 추구에 있어서 기업들은 이윤을 증대시킬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윤 증대를 위한 계속적인 탐색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이 주목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은 자신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변수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업이 자신의 생산물에 설정할 수 있는 가격과 생산 요소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주로 다른 요건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증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은 주로 선출량을 늘릴 것인가 또는 줄일 것인가와 어떻게 늘리거나 줄일 것인가 문제를 수반한다. 둘째, 기업은 이윤 증대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탐색하고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이론에서는 거의 매일 이루어져야만 하는 조그만 한계적인 변화를 다루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장을 건설해야만 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주요한 의사결정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이루어진다. 일단 이런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 후 사용자는 조그만 변화의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윤국대화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산출량 수준의 변화 또는 생산요소 결합의 변화를 언제 중지시키는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러한 점진적인 의사결정 기초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산요소의 고용에 관한 한계적 변화를 분석할 때 다른 생산요소들의 고용을 불변인 채로 고정시켜놓고 한 생산요소의 작은 변화를 고려하게 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 한두 한위 조정의 효과를 분석할 때 자본은 불변인 채로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적 변화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고려된다. 산출량의 최적 수준에 대한 점진적 의사결정이 있어 이윤국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만약 산출량 1단위 판매로부터 추가 수입이 그 산출량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추가된 비용보다 클 때 산출량을 1단위 더 생산하기 원하게 될 것이다. 추가 산출 단위로부터의 한계 수입이 그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한
이행국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계속 산출량을 늘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생산의 한계 비용이 한계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언제나 산출량을 축소하기 원할 것이다.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는 산출량 수준에서 이윤은 극대화된다. 그리고 기업은 산출량의 변경을 중단한다. 물론 기업은 생산 요소의 사용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산출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업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투입물 또는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산출물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한계적으로 산출량을 늘릴 것인가 또는 줄일 것인가의 의사결정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규칙들은 노동과 자본의 고용에 대해 중요한 결과를 제공한다. 67페이지 A. 만약 생산요소 추가 한 단위의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추가 지출을 초과하면 그 생산요소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하라. B. 만약 생산요소 추가 한 단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추가 지출보다 작으면 그 생산요소의 고용을 감소시켜라. C. 만약 생산요소 추가 한 단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추가 지출과 크게 같으면 그 생산요소 투입량은 더 이상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A에서 C까지의 의사결정 규칙은 산출량보다는 생산요소 투입량을 사용하여 이행국대화의 기준을 서술하고 있다. 곧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규칙들은 생산량을 한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인가 또는 감소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물론 어떻게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가를 결정하는 데 유효한 지침이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 규칙들의 구성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정의하고 검토하기로 하자. 양가 1번 생산요소 추가 한 단위로부터의 한계소득 노동 또는 자본의 한 단위 추가 고용은 이로 인해 생산되고 판매되는 추가 산출량 때문에 기업에게 추가 소득을 발생시킨다. 마찬가지로 노동 또는 자본의 고용 감소는 판매할 수 있는 산출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생산요소 한 단위와 관련된 한계소득은 생산된 실물 산출량의 변화량, 생산요소의 한계 생산, 마지널 프로덕트라고 불리과 실물 산출량 한 단위당 발생하는 한계 수익이라는 두 양의 곱이 된다. 그러므로 생산요소 한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한계 소득은 생산요소의 한계 수입 생산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유명한 테니스 선수의 테니스 시합 참가자가 관람객을 2만 명 늘어나도록 하여 테니스 시합을 개최한 주최 측에게 추가 입장객 1명으로부터 경비를 제외하고 $25의 수입을 증가시킨다면 이 선수에 의해 발생한 한계 소득은 그 자신의 한계 생산의 관중 1인당 $25의 한계 수입을 곱한 것이다. 따라서 유명 선수의 한계 수입 생산량은 $50만 된다. 대학 미식축구에서의 한계 수입 생산량 실제 계산은 예문 3-1을 참조. 방가로 1번 한계 생산 공식적으로 노동의 한계 생산 또는 MPL이 노동의 한계 생산이죠.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 자본의 양은 불변시로 유지하면서 노동의 변화량에 의해 생산되는 실물 산출량의 변화로 정의된다. MPL은 델타 L분의 델타 Q 자본량 불변인체로 고정. 마찬가지로 자본의 한계 생산은 노동을 고정시켜 놓았을 때 자본 보유량의 한 단위 변화와 관련된 산출량의 변화로 정의된다. 밑줄 치겠습니다. (68페이지) MPK는 델타 K분의 델타 Q 반거리분의 한계 수입 식 3-1과 3-2의 정의는 기업은 오로지 노동 또는 자본의 사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산출량을 늘리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추가 산출량 한 단위에 의해 발생하는 한계 수입은 그 산출량이 판매되는 생산물 시장의 특성에 의존한다. 만약 기업이 순수 경쟁 생산물 시장에 있다면 따라서 많은 경쟁자들을 갖고 있으며 생산물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판매된 산출량 1단위당 한계 수입은 생산물 가격과 동일하다.
만약 기업이 차별화된 생산물을 갖고 있어 생산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생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만 추가 단위의 산출량이 판매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 자신의 특정 생산물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경제학 원론 교재에서 이 경우에 한개 수입이 한개 가격보다 적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방가로 3번의 한개 수입 생산. 이 소절에서 제시된 정의를 종합하면 기업의 노동의 한개 수입 생산 또는 MRPL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RPL은 MPL 곱하기 MR 또는 MRPL은 MPL 곱하기 P.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본의 한개 수입 생산은 일반적인 경우 MPK 곱하기 MR 또는 생산물 시장의 완전 경쟁이 뒤는 MPK, P로 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경제학 원론에서 다 나왔던 거지만 한 번 더 정리하니까 좋네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